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보험 정보로 여러분들의 인생 설계 함께하고 있는 인생 설계 원픽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왜 우리가 꾸준히 해오던 이 운동도 체중에 변화가 없거나 인바디 측정 후에 큰 변화가 없으면 운동의 강도를 높이기 마련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확인해 봐야 될 점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안 내던 짜증이 많아졌다라고 한다면 이 운동의 강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 보험도 사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한번 가입을 하고 끝낼 게 아니라 계속해서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계속해서 또 조절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도 저희 방송 함께 시청해 보시면서 내가 갖고 있는 보험은 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인생설계 원픽은요,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이렇게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함께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고요. 기타 유사 명칭에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금일보험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럼 인생설계 원픽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코너는 생생 라이프 팁 시간이죠. 오늘은 장석현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장석현 전문가님께서는요, 내 보험 중복 보장이 되나요? 라는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는데 이 중복 보장이 가능만 하다면 사실 계속해서 받아보고 싶을 것 같은데요. 자세한 이야기 강의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누가 보험을 잘못 가입하였어? 네, 안녕하십니까. 보험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보는 눈, 보험계의 궁예 장석현입니다. 자, 좋다고 해서 이것저것 보험을 가입을 하긴 했는데 과연 이 보험들이 다 중복 보장되는 건가요?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보험사 현황을 한번 볼까요? 엄청나게 많은 회사들이 있어요. 30군데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 보험사 한 군데 회사마다 판매하고 있는 상품들이 최소 20개가 넘어요. 거기다가 보험사에 해당하지 않는 공제 상품들 있죠. 협동조합의 상품들. 이런 것까지 다 합치면 너무나 많은 상품들이 우리에게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 이 많은 상품들 중에 과연 중복 보장되는 게 어떤 상품인지 확인하기 쉽지 않겠죠. 오늘 이 부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중복 보장 이전에 체크해야 될 사항이 몇 가지 있거든요. 용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보험료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보험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험료는 말 그대로 보험 구매자, 보험 가입자가 보험회사에 매월 또는 매년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보험금은요, 보험회사가 약정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돈, 이게 바로 보험금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걸 확인해 봐야 되느냐? 보험금을 확인해 봐야 돼요. 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보험사 공제회사들은 보험금을 지급을 할 때 정액 지급을 하느냐, 실손 지급을 하느냐,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 차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실손 보상 같은 경우에는 실제 손해본 금액을 보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정액 보상 같은 경우에는 보험사가 약정한 금액을 보상을 해주는 보상의 형태입니다. 좀 쉽진 않죠.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실손 보상, 실제 손해본 금액을 보상하는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중복 보장이 불가능합니다. 이걸 우리는 비례 보상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실손 보상은 중복 보장이 안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액 보상 같은 경우에는 몇 개를 가입하셔도 중복 보장이 가능합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볼까요? 일단 실손 보상의 대표적인 상품들을 제가 몇 가지 갖고 왔는데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입하고 있는 실손 의료비 보험입니다. 해석해 보면 내가 병원에 가서 쓴 병원비, 실제 손해본 병원비를 돌려받는 형태의
보험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이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을 할 때 병원에 가는 사람들이 불특정 다수인데다가 가는 질병이나 사고 이런 거 다 다릅니다. 그리고 병원도 다르고 의사도 다르고 병원비도 다 달라, 제각기 다 다르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는 이 병원에 가신 분한테 정확히 얼마를 지급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보험회사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그 고객님이 병원 가셔서 쓰신 만큼 돌려드리겠다 하는 게 바로 이 실손의료비 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입원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 한도, 그리고 통원은 20만 원 한도라는 표현들이 되어 있는데, 자, 고객님이 병원 가서 얼마를 쓰신지는 모르겠지만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입원했을 때는 최고 금액을 5천만 원 한도를 설정해 놓고 그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겠다. 그리고 통원을 했을 때는 2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이 한도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동차 보험인데요. 자동차도 우리가 타는 게 다 다르죠. 제각기 다 다릅니다. 비싼 차를 타시는 분들도 있고 저렴한 차를 타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 금액이 천차만별일 수 있거든요. 이것도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을 할 때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를 복구하는 비용을 대물은 10억 한도 내에서, 대인 같은 경우에는 한도 없이 보상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게 이 자동차 보험의 실손 보상입니다. 그 다음에 운전자 보험, 그리고 우리가 주택 화재 보험, 집도 다 제각기 주택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배상 책임 보험, 내가 잘못으로 인해서 타인의 재물을 손해를 입히거나 아니면 타인을 다치게 했을 때 배상해야 되는 금액, 이런 금액들도 다 미리 측정되어 있는 금액들이 아니기 때문에 손해본 비용만큼 보상을 해준다 그래서 실손 보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실손 보상 같은 경우에는 왜 중복 보장이 안 되느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장모 씨가 허리 통증으로 진료나 도수 치료를 받았는데 병원비가 10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분이 만약에 실손의료비를 A보험사도 가입하시고 B보험사도 가입하시고 C보험사도 가입을 하셨다라고 치면 이분은 실제 병원에서 10만 원만 썼는데 보험사로부터 약 30만 원의 금액을 돌려받겠죠. 그러니까 병원비보다 20만 원의 수익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고객들은 안 아파도 병원을 가겠죠. 도수 치료를 계속 받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실손보상 같은 경우에는 세 군데 회사에 중복으로 가입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중복 보장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자동차 사고도 차량 수리 비용이나 자차 수리 비용이 만약에 200만 원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여러 군데 가입했으면 600만 원을 받겠죠. 그래서 실제 내가 지출한 금액보다 그 이상의 이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실손 보상, 실손 의료비나 이런 자동차 보험,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에는 중복 보상이 안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정액 보상에 대한 내용인데요. 정액 보상의 가장 중요한 담보들은 이런 진단비, 그 다음에 수술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진단비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암 진단비나 혈관 질환 진단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암으로 병원에 가서 치료하고 입원하고 수술하는데 뭐 500만 원이 들었든지 100만 원이 들었든지 1억이 들었든지 보험회사는 상관하지 않고 보험 가입자가 가입한 약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게 정액 보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보험회사에 암 진단을 받았을 때 3천만 원을 받게끔 가입 금액이 3천만 원으로 설정을 해놓으면 이분이 암에 걸렸을 때 뭐 병원비가 얼마가 나오든 보험회사는 상관하지 않고요. 3천만 원을 지급을 하는 형태, 이게 정액 보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술비도 마찬가지예요. 암 수술비, 혈관 질환 수술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암으로 수술을 하게 되시거나 아니면 혈관 질환으로 수술을 하게 되실 때 해당하는 약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형태가 이 정액 보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사망 보장이나 입원 이런 특약들도 있는데 사망 보장도 정액 보상입니다. 내가 사망을 했을 때 보험회사에서 약정한 금액을 그대로 지급하는 형태. 보통 사망 보장은 일반 사망, 재해 사망, 그리고 상해 사망, 질병 사망으로 분류가 되어 있지만
이 분류가 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사망을 했을 때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금액, 처음에 약정한 금액, 보통은 뭐 1억으로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망했을 때 1억을 그대로 지급을 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입원비가 있습니다. 입원 일수에 따라서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하는 형태인데요. 이 입원 일당이라고 해서 하루 입원하셨을 때 뭐 3만 원에서 5만 원 이런 식으로 하루당, 일일당 지급하는 형태의 특약인데요. 이 입원비 같은 경우가 이제 정액 보상 중에 가장 좀 말이 많은 보상 중에 하나인데 과잉 진료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 아픈데 병원에 오래 입원하시는 분들 때문에 예전에 말이 많았던 담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입원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정액 보상에 들어가긴 하지만 요즘에 가입하기가 조금 까다롭고 그리고 입원비 특약에 대한 보험료도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정액 담보 중에서 이 입원비 특약은 좀 효율이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지금 정액 보상 그리고 실손 보상에 대한 이 두 가지 보상을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우리가 보험을 가입할 때 정액 보상과 실손 보상이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보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보험이 중복 보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려면 가입 제안서를 잘 한번 읽어보시면 그 안에 한도라는 이 단어가 들어가 있는 담보들이 있습니다. 뭐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을 한다, 혹은 1억 한도 내에서 실제 손해본 비용을 보상한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으면 실손 담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실손 담보 같은 경우에는 중복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A 보험사, B 보험사 이렇게 중복으로 가입하실 필요 없고 한 군데 보험사만 가입을 하시면 된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실손과 정액 보상에 대한 부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내 보험이 중복 보장이 되는지 아닌지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현재 가입하고 있는 이 보험이 실손 보상인지 정액 보상인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로 인해서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강의 준비해 주신 우리 장석현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강의 내용도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봤으니까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인생 설계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명한 선택이 되겠죠. 오늘 그 선택에 도움을 주실 두 분 자리에 모셔봤습니다. 추세환 전문가님 그리고 장성재 전문가님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지 오늘의 첫 번째 주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주제는 갱신형, 비갱신형 활용 백서입니다. 보험에 처음 가입을 할 때 열심히 설명을 들어도 막상 가입을 해놓고 보면 잊고 지내기 마련이죠. 갱신 시점에 보험사에서 연락이 와도 알아서 해주겠지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이 갱신형과 비갱신형의 장단점도 짚어주신다라고 하니까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보험의 장점만 모아서 활용을 해볼 수 있다라고 하면 사실 그거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 주제를 선택해 주신 이유부터 짚어주시죠. 네, 상담을 다니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본인이 가입한 보험이 얼마를 보장받는지, 그리고 보장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심지어 월 납입 보험료가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종종 만나뵐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입한 보험의 건수는 많지만 보장도 그동안 받기 힘드셨고, 게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서 인상되어 오르는 보험료가 부담이 된다고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가입한 보험 중에서 갱신형 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는데, 요즘 같은 힘든 시기에 보험료까지 오르면 가입한 보험을 반드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지금 내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이 나의 경제 상황에 맞게 잘 가입되어 있는 건지, 또 보장은 같은데 보험료는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방법 등 갱신형과 비갱신형의 장단점을 잘 알고 최대한 본인의 상황과 목적에 맞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도움드리고자 오늘의 주제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 보험 가입할 때 한 가지 보험을 가입하더라도 왜 40페이지, 50페이지 넘어가는 내용들을 숙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금방 또 잊어버리는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사례를 또 만나봐야 저희가 문제점을 알 수 있겠죠. 사례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건설업체 사무직으로 근무하는 43세 여성분이고, 그동안 대면 상담이 부담스러워서 전화로만 간편하게 가입을 하셨는데, 보험료가 인상되었음에도 다들 이 정도는 내고 있겠지라는 안일한 마음에 보험을 계속 방치해 두었다고 하십니다. 그러던 중에 보험 방송을 보시다가 갱신형 보험의 단점과 보장 범위의 문제점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보험료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본인보다 많이 내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지금 가입한 보험이 나에게 꼭 필요한 보험인지, 그리고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해하셨고, 계속해서 오르는 보험료가 부담이 되기도 해서 저에게 의뢰해 주신 분의 사례입니다. 네, 보험료가 계속해서 오른다고 한다면 부담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었을까요? 네, 기존에 먼저 가입돼 있는 보험을 살펴보면 A생명보험사의 건강보험이 가입돼 있으시고 2017년 11월에 가입하셨고, 주요 보장 내용으로는 일반암 진단비 5천만 원, 소외감 진단비 800만 원, 고해감 진단비 5천만 원과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각 5천만 원씩 준비되어 있으셨어요. 그리고 10년 납 10년 갱신 보험이고 월 보험료는 7만 1,120원이었습니다. 이 보험은 10년 갱신형이고 혈관 관련으로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진단비로 보장 범위가 협소하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은 B생명보험사의 건강보험이고 2018년도 4월에 가입하셨고, 주요 보장 내용으로는 암 사망 진단비 1,000만 원, 일반암 진단비 3천만 원, 소외감 진단비 300만 원, 고해감 진단비 3천만 원, 암 수술비 200만 원과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각 1,000만 원씩 준비되어 있으셨고, 10년 납 10년 갱신, 월 보험료는 35,750원입니다. 이 보험은 건강보장을 추가로 가입했고, 이 보험 또한 10년 갱신형에 혈관 보장 범위 또한 아쉽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은 C손해보험사의 운전자 보험이고 2020년 6월에 가입하셨는데, 주요 보장 내용으로는 교통사고 벌금 3천만 원, 변호사 선임 비용 3천만 원,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1억 3천만 원. 그렇게 해서 20년 납 20년 갱신 상품이고 보험료는 5만 50원입니다. 이 운전자 보험은 핵심 담보인 운전자 담보만 구성되어 있는데, 현 시점에서 봤을 때 보장 금액이 부족하기도 하지만 적립보험료가 들어가 보험료만 비싸진 보험입니다. 다음은 D생명보험사의 종신보험이고 2020년 6월에 가입하셨는데, 주요 보장 내용으로는 질병사망 3,500만 원, 상해사망 3,500만 원으로 10년 납이시고 보험료는 15만 500원입니다. 이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이 있는지 전혀 모르고 저축으로만 알고 가입하신 보험이었습니다. 이렇게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을 살펴보면 기존 보험료 약 30만 원으로 먼저 가장 필요한 실손의료비 보험은 준비가 안 되어 있었고, 전화로 간편하게 가입을 했던 갱신형 보험들이 쌓였으며, 운전자 보험 또한 적립보험료가 들어가 있어 보험료가 보장 대비 비싸게 측정되었고요.
종신보험은 지인에게 저축보험으로 알고 가입을 했는데 저축성이라고는 보기 힘든 보험이라는 점과 그 외 전체적으로 보장에 빈틈이 많아 리모델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고 사례에서 보듯이 가입자의 현 상황에 적합하다고 보기 힘든 사망보장과 갱신형 보험으로만 가입돼 보험료가 점점 부담되는 보험 이렇게 가입자의 목적과 의도에 맞지 않는 보험들의 해결 방안을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구체적인 이 가입 내역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갱신형 보험인 것도 눈에 띄지만 운전자 보험인 경우에는 이 보장 금액이 크지도 않은데 보험료가 좀 비싼 편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종신보험도 사실 이 목적과는 다르다라는 문제점이 있어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해결책을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A생명보험사와 B생명보험사의 건강보험은 10년 갱신형에 혈관 관련 보장 범위가 협소하게 구성되어 있던 부분을 보장 범위가 넓고 비갱신형 보험으로 준비를 해드렸고 시손해보험사의 운전자 보험은 핵심 담보인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이렇게 세 가지 담보만 구성한다고 하였을 때 보험료는 1만 원이 채 되질 않는데 보장 보험료 외에 적립보험료가 들어가 기존에 5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적립보험료 없이 현재 한도에 맞게 준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D생명보험사의 종신보험은 불필요한 사망 보장을 뺀 순수 저축성 상품으로 리모델링 후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서 준비해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해드린 보험은 먼저 A손해보험사의 실손 의료비 보험이고 5년 납 5년 만기 그리고 보험료는 17,987원이고 가장 필요한 실손 의료비 보험을 현 시점에 가입할 수 있는 4세대 실손 의료비로 준비를 해드렸고요. 다음은 B손해보험사의 건강보험이고 주요 보장 내용으로는 일반암 진단비 5천만 원, 유사암 진단비 2천만 원, 뇌혈관 진단비 2천만 원과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2천만 원, 그리고 질병 종수술 그리고 엔대 수술비 최대 1,500만 원까지 보장받으실 수 있게 준비해드렸고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 각 1,000만 원씩 준비해드렸고 상해 수술비도 50만 원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20년 납 100세 만기 상품이고 보험료는 15만 3,935원입니다. 기존의 갱신형으로 평생 납입해야 되는 보험을 20년 납입만 끝내면 100세까지 추가 비용 없이 혜택 보장만 받을 수 있도록 비갱신형으로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C손해보험사의 운전자 보험이고 주요 보장 내용으로는 자동차 부상 치료비 50만 원과 상해 종수술비 1,000만 원, 그리고 골절, 화상 진단비와 수술비 각 30만 원씩, 그리고 상해 입원 일당 2만 원과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및 운전자 담보를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20년 납 20년 갱신형이고 보험료는 17,030원입니다. 기존에 없었던 상해 관련 담보들을 채워드렸고 운전자 담보는 현재 한도에 맞게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리모델링 전후를 비교해드리면 리모델링 전에는 10년 갱신형으로만 준비가 돼 있었던 일반암 8천만 원과 유사암 1,100만 원이었던 거를 일반암 5천만 원, 유사암 2천만 원으로 준비를 해드렸고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 뇌출혈 진단비 6천만 원이었던 거를 보장 범위가 넓은 뇌혈관 질환 진단비 2천만 원과 뇌혈관 질환 수술비 1,000만 원을 준비해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심장혈관 질환 같은 경우도 급성 심근경색 6천만 원이었던 거를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2천만 원과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 1,000만 원 이렇게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기타 수술비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없으셨는데 리모델링 후에는 질병, 상해, 종수술비 최대 1,000만 원까지 그리고 엔대 수술비 최대 5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게 준비해드렸고 상해 수술비 또한 50만 원을 준비해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보험료를 비교해드리면 기존에 30만 7,420원에서 18만 8,952원으로 리모델링 후에 약 11만 원 이상의 보험료를 절감해드렸고 건강보장은 기존의 갱신형으로만 되어 있던 보험을 비갱신형으로 리모델링 해드렸습니다. 네, 전문가님 덕분에 기존에 없었던 이 실손보험도 보충이 되었고요. 이 건강보험의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는 부담감도 없어졌습니다. 더군다나 월납 보험료가 대폭 줄었지만 이 보장 내용들이 기존보다 훨씬 더 튼튼해졌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사례에서 추가적으로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렴하다는 이유로 갱신형을 다수 가입하다 보면 나중에 재갱신 시에는 보험료의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짧은 갱신 주기는 보험료 인상에 부담을 느낄 수 있어서 일단 안전하게 뼈대 하나를 만들어 놓는다는 생각으로 비갱신형을 준비하시고 추가로 설정 기간 동안 높은 보장을 원하시면 갱신형 보험으로 살을 붙여 높은 보장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갱신형 보험만으로 준비를 하신다면 20년이나 30년 이렇게 갱신 주기를 길게 설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무조건 나쁜 보험은 없지만 본인의 경제 상황에 맞게 유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험 가입을 할 때 나에게 정말 필요한 보험인지 나의 목적과 상황에 맞는 보험인지 충분히 상담 후에 가입해야 되겠고요. 주변에 있는 지인 설계사, 지인이 아는 설계사 말고 보험 전문가에게 보험을 의뢰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보험이 내가 가입하려는 의도와 목적에 적합한 보험인지 반드시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야 합리적인 가격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이 갱신 시기가 다가온다면 보험료의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점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 뼈대를 튼튼하게 해야 된다. 이 점 짚어주셨고요. 참고로 금일보험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주제도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만성질환도 될까?입니다. 최근에 이 고혈압이나 당뇨같이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미처 보험을 준비하지 못했는데 내가 만성질환이 있다는 걸 알았을 때 가장 큰 고민은 앞으로 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을까가 될 것 같은데요. 자세한 이야기 우리 장성재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0세 시대 이런 이야기 하는데 사실 약 하나 먹지 않고 나이 들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주위를 둘러봐도. 그렇다면 이 주제를 짚어주신 그 이유부터 짚어주시죠. 네, 우리나라 사람들 중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만성질환, 즉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을 앓고 있는데요. 그래서 상담을 다니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다 보면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을 상담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상담을 하다 보면은 만성질환을 앓고 있어서 보험 가입 자체가 안 된다고 생각해서 보험을 가입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그리고 또 가입은 했는데 가입 요령을 잘못 가입하셔가지고 굉장히 많은 금액을 내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고 해도 보험을 가입하는 요령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조금 알려드리려고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많은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꿀팁이 되어줄 것 같은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부터 만나봐야 문제점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례가 있었을까요? 네, 이 시청자님께서는 아버지께서 혈압약과 고지혈증 약을 복용 중이라고 하셨던 시청자님이셨는데요. 혈압약과 고지혈증 약을 3년 정도 복용을 하셨다고 하셨고요. 몇 해 전에 지인 설계사분께서 보험을 잘못 가입했다고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고 해서 혈압약과 고지혈증을 복용 중이라고 말씀드리고 가입을 못할 것 같다라고 하니까 지인 설계사분께서 그래도 가입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가입을 시켰던 시청자님이셨고요. 그런데 보험료가 원체 비싸다 보니까 아버님이 아드님을 통해 가지고 보험료를 조금 내릴 수 있는 방법을 인터넷 같은 데를 통해서 좀 알아봐 달라고 했는데 아드님께서도 보험은 잘 모르고 보험 용어도 잘 모르다 보니까 저한테 문의를 주셨던 시청자님입니다. 그리고 암 가족력이 있어서 암보험은 조금 탄탄하게 가입을 하고 싶다라고 하셨던 시청자님이셨고요. 그리고 그럼 바로 어떻게 기존에 어떻게 가입이 되어 있었는지 같이 살펴보게 되면요. 먼저 K손해보험사에서 유병업자 암보험을 준비를 하셨었습니다. 주요 보장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요. 암진단비 3천만 원 준비를 하셨었고요. 그리고 유사암 진단비 1,000만 원을 준비를 하셨습니다. 납입보험료는 12만 1,240원을 납입하고 계셨고요. 20년 납 100세 만기로 준비를 하셨습니다. 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암진단비 3천만 원, 유사암 진단비 1,000만 원, 그리고 납입기간, 보장기간 이렇게만 보면은 잘 가입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보험인데요. 하지만 잘 살펴보면은 유병력자 암보험으로 준비를 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고지혈증 약이나 혈압약 복용 중이기 때문에 당연히 유병자 보험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요. 하지만 고지혈증 약이나 혈압약을 복용하신다고 해도 얼마든지 고지를 하고 일반 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고지를 하신다고 해도
부담보가 잡힌다든지 보장을 조금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병자 보험이 아닌 일반한 보험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 보험을 살펴보게 되면요. K손해보험사에서 유병자 통합보험을 준비를 하셨습니다. 주요 보장 내용 살펴보게 되면은 암진단비 3천만 원, 유사암 진단비 1,000만 원, 뇌졸중 진단비 1,000만 원,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2천만 원으로 준비를 하셨고요. 질병상해 수술비 20만 원, 100만 원도 같이 가입을 하셨습니다. 납입보험료 살펴보게 되면은 20만 417원을 납입하고 계셨고요. 20년 납 100세 만기로 준비를 하셨습니다. 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앞에 말씀드린 부분과 똑같이 암진단비가 유병자 보험 상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보험료를 납입하고 계셨고요. 두 번째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뇌졸중 진단비와 급성심근경색 진단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혈압약과 고지혈증 약을 복용 중이라고 하셨는데요. 혈압과 고지혈증은 전부 혈관 질환에 관련돼 있는 질환인데 가입해 놓으신 뇌졸중이나 급성심근경색은 보장 범위가 굉장히 좁은 특약입니다. 물론 뇌출혈보다는 보장 범위가 넓은 뇌졸중으로 준비를 하셨는데 뇌졸중보다는 보장 범위가 넓은 더 넓은 뇌혈관 질환 진단비로 준비를 하시는 게 시청자님께 좀 더 유리하겠고요. 그리고 급성심근경색 진단비보다는 보장 범위가 더 넓은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준비를 하셔서 혈관 질환에 모두 빈틈없이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또 하나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면 진단비는 최초 1회 지급이기 때문에 매회 받을 수 있는 뇌혈관 질환 수술비와 그리고 허혈성 심장 질환 수술비도 같이 구성을 안 하신 게 조금 아쉽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다음 보험 살펴보게 되면은 M손해보험사에서 유병자 암보험을 준비를 하셨고요. 암진단비 3천만 원에 유사암 진단비 1,000만 원으로 구성을 하셨습니다. 납입보험료로는 6만 4,500원을 납입하고 계셨고요. 10년 납, 10년 갱신으로 준비하셨습니다. 세 번째 보험을 살펴보시면 시청자님께서 기존 암 가족력이 있으셔서 갱신형으로 좀 더 보강을 하신 것 같은데요. 비갱신형으로 준비를 또 하시면은 보험료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서브 보험으로 갱신형 암보험을 준비하신 건 굉장히 잘하셨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아쉬운 부분은 갱신형 보험을 준비할 때는 최대한 갱신 주기가 긴 걸로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갱신형 보험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보험료가 인상되기 때문에 꼭 갱신 주기가 긴 상품으로 준비를 하셔야겠고요.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암보험을 갱신형으로 준비를 하셨는데 암진단비는 특약 중에 비싼 특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다음번에 갱신될 때는 이 갱신형 보험을 유지할 수 없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갱신형 보험은 준비하실 때 최대한 갱신 주기가 긴 20년, 30년짜리로 준비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리겠고요. 다음 보험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보험은 M손해보험사에서 운전자 보험 준비를 하셨고요. 주요 보장 내용 살펴보게 되면은 대인 대물벌금 2,500만 원, 그리고 변호사 선임 비용 2천만 원, 교통사고 처리 지원 자금 1억으로 준비를 하셨습니다. 납입보험료로는 11,300원으로 준비를 하셨고 20년 납 100세 만기로 준비를 하셨습니다.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에는 한번 잘 준비를 하시고 신경을 안 써도 되는 보험이 아니고요. 교통법이 바뀌면은 운전자 담보도 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민식이법이 생기면서 스쿨존 사고 벌금이 생겼고 벌금 담보가 지금보다 1,000만 원 더 보장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에 맞는 운전자 보험으로 바꾸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교통사고 처리 지원 자금이 지금 2억, 변호사 선임 비용은 3천만 원까지도 보장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은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그리고 교통사고 처리 지원 자금을 바뀔 때마다 최대치로 가입을 하셔야겠습니다. 다음 보험 살펴보게 되면은 K손해보험사에서 실손의료비 보험 가입하셨고요. 상해 질병의료비 5천만 원에 30만 원으로 준비를 하셨고요. 보험료로는 23,100원을 납입하고 계셨습니다. 15년 납 1년 갱신으로 준비를 하셨고요. 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4세대보다 보장을 더해주는 3세대 실손이기 때문에 잘 유지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데 일반 실손보험으로 가입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번은 시청자님께서 예전에 지인분께서 보험 가입을 할 때 전환 실손을 통해서 요 3세대 실손으로 바꿔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보험은 잘 유지를 하면 되겠고요. 지금까지 시청자님께서 가입하신 보험을 살펴봤는데요. 유병자 보험
유병자 보험을 가입하셨고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셨는데 둘 다 시청자님한테 맞지 않는 보험이기 때문에 실손 의료비를 제외한 모든 보험에 대한 리모델링이 빠르게 필요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이 고혈압 약이나 고지혈증 약을 먹고 있는다 하더라도 보험의 종류에 따라 건강치료 충분히 가입이 가능한 경우도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분에게 필요한 해결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먼저 이 시청자님 제가 어떻게 리모델링을 도와드렸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요. 먼저 H생명보험사에서 암보험을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주요 보장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암진단비 5천만 원, 그리고 유사암 진단비 2천만 원, 암수술비 300만 원으로 준비를 해드렸고요. 보험료로는 12만 4,575원으로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20년 납 100세 만기로 준비를 해드렸고요. 이 보험은 가장 문제가 됐던 암보험을 유병자 보험이 아닌 일반암 보험으로 준비를 해드리면서 기존에는 비슷한 보험료에 암진단비가 3천만 원, 유사암 진단비가 1천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던 상품을 암진단비 2천만 원, 유사암 진단비 1천만 원을 더 추가를 하면서 납입하는 보험료는 비슷하게 구성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M손해보험사에서 통합보험을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간편보험으로 준비를 해드렸고요. 뇌혈관 질환 진단비 1천만 원,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1천만 원, 그리고 뇌혈관 질환 수술비 2천만 원,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 2천만 원 준비해드렸습니다. 질병상해 수술비 30만 원, 100만 원 각각 준비를 해드렸고요. 기존에 없던 엔대 수술비도 차등 지급 받을 수 있게끔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13만 1,100원으로 구성을 해드렸고요. 20년 납 100세 만기로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이 보험은 간편보험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암진단비를 빼면서 보험료를 내려드렸고요. 그리고 기존에는 보장 범위가 좁은 급성심근경색으로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요. 보장 범위가 더 넓은 허혈성 심장질환 준비를 해드렸고요. 뇌 쪽도 마찬가지로 뇌졸중보다는 보장 범위가 더 넓은 뇌혈관 질환 진단비로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기존에 아쉽다라고 말씀드린 뇌혈관 질환 수술비와 허혈성 심장 질환 수술비까지 같이 구성을 해드렸는데요. 뇌나 심장 같은 경우는 한번 문제가 생기면은 재수술을 5년, 10년 주기적으로 가끔씩 재수술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요. 진단비는 무조건 최초 1회 지급입니다. 하지만 수술비는 매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없던 수술비까지 같이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보험 살펴보게 되면은 D손해보험사에서 암보험 준비해드렸습니다. 주요 보장 내용 살펴보게 되면은 암진단비 3천만 원, 유사암 진단비 1천만 원으로 준비를 해드렸고요. 보험료는 5만 3,500원. 20년 납, 20년 갱신으로 준비 도와드렸습니다. 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시청자님께서 암에 대한 가족력이 있다라고 하셔서 암을 탄탄하게 가입하고 싶어 하셨기 때문에 갱신형으로 준비를 도와드렸고요. 기존에는 10년 갱신으로 준비되어 있던 상품을 갱신 주기가 긴 20년 갱신 상품으로 도와드리면서 10년 갱신 상품보다는 보험료가 더 저렴하게 준비를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보험을 살펴보게 되면은 M손해보험사에서 운전자 보험 준비 도와드렸고요. 주요 보장 내용 살펴보게 되면은 대인, 대물벌금 3,500만 원 준비해드렸고 변호사 선임 비용 3천만 원, 그리고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2억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납입보험료로는 11,800원 준비해드렸고요. 20년 납, 20년 갱신으로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아까는 운전자 보험 아까 민식이법이 생기면서 대인 대물 벌금이 1,000만 원 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도 보강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변호사 선임 비용도 더 많이 올라갔고요. 교통사고 처리 지원 자금도 1억에서 2억으로 올려드렸고요. 그리고 또 이 보험은 기존에는 비갱신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갱신형으로 준비를 해드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전자 보험은 교통법이 바뀌든지 한도가 올라가면은 그때마다 바꿔줘야 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꼭 새만기 상품이 아닌 갱신형 상품으로 준비하셔서 조금이라도 금액을 저렴하게 준비하는 것도 방법이기 때문에 갱신형 상품으로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K손해보험사에서 실손의료비 보험, 주요 보장 내용은 상해 질병의료비 5천에 30만 원, 이 보험은 아까 제가 기존에 있던 거 전환실손 하셨다고 하셨는데 잘 가입했기 때문에 잘 유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리모델링 전후 비교를 해드리게 되면요.
먼저 3대 진단비 중에서 암 먼저 말씀드리면은 기존에는 일반암 진단비 9천만 원, 유사암 진단비 3천만 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리모델링 후에는 일반암 진단비 8천만 원, 유사암 진단비 3천만 원으로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일반암 진단비가 1천만 원이 내려간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암 진단비가 1천만 원이 작아졌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기존에는 전부 다 간편보험으로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리고 비싼 보험료를 납입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리모델링 후에는 보험료를 많이 내려드리고 일반암으로 준비를 해드렸기 때문에 암 진단비도 좀 더 구성면에서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뇌 쪽을 살펴보게 되면요. 기존에는 뇌졸중 1천만 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리모델링 후에는 뇌혈관 질환 진단비 1천만 원, 그리고 매회 받을 수 있는 뇌혈관 질환 수술비 2천만 원 같이 구성을 해드렸고요. 심장 쪽도 살펴보게 되면은 기존의 급성심근경색 2천만 원에서 보장 범위가 더 넓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1천만 원, 그리고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 매회 받을 수 있는 수술비 2천만 원까지 같이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수술비를 살펴보게 되면은 기존에는 질병수술비 20만 원, 상해수술비 100만 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리모델링 후에는 질병수술비 30만 원, 상해수술비 100만 원, 그리고 엔대 수술비, 기존에 없던 엔대 수술비까지 넣어드렸고, 아까 리모델링 전후 표에는 없었지만 기존에 없던 후유장애까지도 1억, 상해 후유장애 1억까지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은 리모델링 전에는 42만 원 돈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계셨으면은 리모델링 후에는 34만 원 돈으로 보험료를 굉장히 많이 줄여드렸고요. 보험료를 내려드리면서 혈관질환 약을 복용 중이신데 혈관질환과 관련된 2대 진단비와 수술비 모두 보장 범위를 더 넓게 준비를 해드렸고 기존 암에 대한 가중력 때문에 걱정이 많다라고 하셨는데요. 이 부분까지 일반 보험으로 준비를 해드리면서 시청자님께 꼭 맞는 보험으로 다시 한번 리모델링을 해드렸습니다. 네, 우선은 이 가족력이 우려가 됐던 암부터 시작해서 뇌, 심장, 수술비까지 기존보다 훨씬 더 탄탄하게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최근 교통법규와도 맞지 않았던 이 운전자 보험도 리모델링이 굉장히 잘 된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번 사례에서 추가적으로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네, 짧게 말씀드리면요. 많은 분들께서 혈압, 고지혈증, 당뇨 약을 복용 중이시면서 보험을 가입 못 하시는 줄 아시는 분들도 많고 또 비싸게 가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좀 더 전략적으로 가입하면요. 암보험은 일반암으로 그리고 혈관질환 및 수술비는 유병자 보험으로 준비를 하셔서 최대한 저렴한 금액으로 한 달 한 달 납입하는 보험료도 생각해서 나에게 맞는 보험료로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금방 좋아지는 병이 아니라 평생 안고 가야 하는 질병이라고 한다면 더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여서 탄탄한 보험 설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보험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검색어 Q&A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이 시점 가장 뜨거운 이 보험 키워드에 대한 궁금증을 스피디하게 풀어보는 시간이죠. 암은 하도 중요하다라고 주위에서 많이 이야기해서 많이들 가입을 하고 있는데 이 뇌나 심장, 혈관 보험은 어떻게 준비를 해봐야 될까요? 네, 먼저 혈관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뇌질환과 심장질환의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보장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받게 되는 진단금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네. 종합상품 같은 경우에는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이 존재할 수 있고 가입 시에 바로 보장이 어려울 수 있는데 면책기간이라고 하면 보험에 가입을 했어도 보장을 받을 수 없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감액기간은 감액된 금액만큼 보장을 받게 되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정확히 알아보고 확인하여 가입하는 것이 좋고 보험을 준비하실 때 전체적인 특약들의 밸런스를 본인의 상황에 잘 맞게 가입해야 되는데 보장의 범위는 최대한 넓게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뇌 관련된 특약으로는 뇌출혈보다는 뇌졸중, 뇌졸중보다는 뇌혈관 진단비로 구성을 해주시고 심장 관련된 특약은 급성심근경색보다는 허혈성 심장질환을 그리고 요즘에는 심장의 부정맥, 염증까지 보완해주는 심장질환 특약으로 구성하시는 방안을 추천드립니다.
네, 여러 가지 주의점을 짚어주셨는데요. 혼자 해보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전문가와 함께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궁금증은요. 앞서 리모델링을 통해서 이제는 답이 됐겠지만 유병력자도 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유병력자 보험 가입 요령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보험에는 알릴 의무 고지라는 것이 존재하는데요. 먼저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통해서 추가 검사를 받은 적이 있는지, 그리고 5년 이내 입원 수술한 질병으로 7일 이상, 30일 이상 약을 복용을 했는지, 또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등에 대한 질병이 걸린 적이 있는지를 먼저 알아봐야 되는데요. 여기에 해당된다면은 일반 보험을 가입하기는 힘들고요. 유병자 보험으로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혈압약을 복용하는데 일반암으로 가입할 수 있는 이유는요. 암은 혈압약을 복용하는 거랑 크게 관련이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고지는 하되 일반암으로 보험을 가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병자 보험에도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5년 이내에 암, 2년 이내에 입원, 수술, 그리고 3개월 이내에 추가 소견을 보는 경우도 있고 5년 동안에 암만 걸리지 않았으면 가입할 수 있는 유병자 보험도 있습니다. 또 5년 이내 8대, 6대 질병에 걸리지 않았거나 3년 이내 입원 수술, 또 3개월 이내에 추가 검사 소견이 없다면 가입할 수 있는 간편보험도 있기 때문에 보험에 대한 니즈가 있는데 질병을 알았거나 앓고 있다라고 해서 보험 가입을 못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꼭 저희 같은 전문가와 상담 후 본인에게 맞는 보험으로 꼭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이 고지 의무를 잘 지켜야 향후에 어떤 불이익이 없으니까요. 꼭 고지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자세하게 기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궁금증은요. 이 치매보험이 유난히 또 체크 포인트가 많은 것 같은데요. 어떤 점을 중요하게 봐야 될까요? 네, 치매보험의 핵심은 세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 단계별 치매 진단금이고 진단금에는 경도 진단금, 중등도 진단금, 중증 진단금이 있는데 각각 얼마나 보장받을 수 있는지를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매는 경도가 이미 진행되었을 때 중증 치매까지 갈 확률이 매우 높으며 치매 초기인 경도와 중등도일 때도 진단금을 보장을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간병비인데 치매는 간병 비용 및 관리 비용이 많이 발생하며 현재로서 치료가 불가능하고 특별한 약도 없는 상황입니다. 치매에 걸리게 되면 치매 환자를 돌보기 위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는데 가족이 간병을 하는 경우가 제일 많으며 직장을 그만둔다거나 요양병원에 모신다거나 외부 간병인을 고용하는 방법으로 치매 환자를 간병하는 경우가 많아 간병비를 준비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보장기간인데 치매는 65세 이상 노인분들에게 발병할 확률이 높은데요. 80세 이상 이후부터도 발병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보장기간은 85세, 90세, 95세 만기로 다양합니다. 치매보험은 보장기간이 언제까지인지에 따라 보험료 차이가 많이 나게 되므로 상황에 따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네, 우선 이 치매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에는요, 이 단계별로 보장이 또 다르기 때문에 초기부터 받을 수 있는 보험인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간병인도 너무 중요하고 보장 기간까지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궁금증은요, 이 혈관 질환 보험에 가입을 할 때 가입 요령이 따로 있을까요? 네, 아까 추세한 전문가님께서도 비슷한 질문으로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는 다른 쪽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혈관질환 가입 요령은 보험료가 저렴해서 뇌출혈 진단비 그리고 급성심근경색 진단비로만 크게 가입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셨다가 협심증이라든지 뇌경색증 질병이 걸리게 되면은 보험료를 한 푼도 못 받으시는 분들을 많이 봤는데요. 그래서 준비를 하실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혈관 질환 중에서 보장 범위가 넓은 화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 그리고 뇌혈관 질환 진단비로 구성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뇌나 심장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은 재수술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진단비만 구성을 해놓으시면은 진단비는 최초 1회 지급이기 때문에 다음번 수술할 때 도움을 못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뇌혈관 질환 수술비, 화혈성 심장 질환 수술비까지도 매회 받을 수 있는 이 수술비까지도 같이 구성을 하셔서 시청자님들한테 꼭 맞는 보험으로 맞추셔서 챙기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인생설계 원픽부터 검색어 Q&A까지 궁금증 해결해 봤는데요. 오늘 도움 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고요. 기타 유사 명칭과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인생설계 원픽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기가 가능하니까요. 다시 보시면서 놓쳤던 부분들도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